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매번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constraint 태그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constraint 태그 보시면 PSR이나 parent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 up과 aim은 많이 좀 헷갈려 하고 언제 써야 될지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런 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 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 뭔지는 알고 계신데 이게 과연 언제 업을 써야 되고 언제 에임을 써야 되고 이거를 잘 구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요. 네, 설명하기 나름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일단 정의를 좀 내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업과 aim은 모두 타겟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타겟 태그 같은 거. 그죠? 타겟 태그나 혹은 모 그래프에 있는 타겟 이펙트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의 축이 어떤 물체를 바라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두 개 다. 업과 aim이. 일단 그건 공통이에요. 자, 그런데 업은 특징이 뭐냐? 얘는 어떤 물체가 뭔가를 바라봐요. 어떤 축이. 그럼 그 물체가 움직이면 얘네 그 오브젝트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때 그 회전축이 오직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업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포가 있다면 이 포가 이 큐브를 바라봐야 된다면 이 큐브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 포는 오직 이렇게만 회전해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만. 다시 말해서 이 포가 이렇게 회전해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포가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바닥이 회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닥 전체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언가 바라봐야 돼요. 이 큐브를 이 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타겟하고 같아요. 그런데 오직 회전하는 축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업.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예를 들게요. CCTV. 자, 그럼 얘를 바라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얘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얘는 잘 보세요. 회전하는 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 물론 지금 모델링으로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축이 하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im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되시죠? 업과 aim은 전부 다 타겟이랑 똑같습니다. 뭔가 바라봐요. 그런데 업은 회전축이 하나일 때, aim은 하나 이상일 때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aim만 단독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aim만 사용하면 애니메이션 시키다 보면은 축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aim은 이 업과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aim을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 업도 같이 쓰게 돼요. 업만 사용하면은 그냥 써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런 점만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폰데요. 자, 얘한테 constraint 태그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도 봤지만 회전하는 축이 하나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업을 쓰는 겁니다. 업. 자, 그러면 업에 가서 자, 어떤 축이 이 큐브를 바라볼 건지 자, 오브젝트 잘 따져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틀리겠죠. 이쪽이 꼭 Z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Z축입니다. 이쪽 방향. 그것도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니까 음수죠. Z의 음수. 자, 그래서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쪽이 뭐냐? 이 엑시 여기 있는 게 제한이 되는 축입니다. 회전축이 아닙니다. 제한되는 회전축이 아니에요. 제한이 되는 축인데 이거는 뭐냐?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타겟 물체에 반응하지 않을 축.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타겟 오브젝트가 어느 쪽으로는 반응하면 안 됩니까? 이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 폰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미리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는 축을 X로 해주는 겁니다. X.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큐브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정말로 그런지. 자, 이쪽으로는 반응합니다. 그죠? 이쪽으로는 반응을 안 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얘의 X축엔 반응하지 말아라. 제한을 걸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오직 이렇게만 반응하도록.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Z축도 움직이니까 얘가 회전하는데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움직일 때 얘 회전하는 축과 이렇게 움직일 때 회전축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회전축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회전축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돌아가야 되니까. 자, 얘한테도 constraint 태그를 하나 주겠습니다. 당연히 얘도 어느 한쪽 축만 사용해야 되죠. 얘도 이렇게만 돌아가야 되죠. 절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오직 하나의 회전축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업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바라봐야 되는 축, 무슨 축입니까? 얘를 바라봐야 되는 축이. 그렇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Z죠. 그래서 마이너스 Z. 그리고 얘 Y축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자,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는 반응을 해야 되고, 그죠? 이건 반응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이것까지 반응하게 되면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업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죠. 타겟팅은 해야 되는데 회전하는 축이 오직 하나여야만 할 경우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얘가 마구잡이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죠? 그러면 폰은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차일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얘가 마구잡이로 움직여도 이렇게 베이스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만 회전하고 포도 어느 한쪽으로만 회전하고 타겟팅은 다 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업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업은 타겟팅은 하는 거는 다 에임과 업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오직 회전하는 축이 하나일 경우. 자, 이번엔 에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임은 아까 얘기 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얘는 이쪽으로도 회전을 해야 되고, 그죠? 이쪽으로도 회전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전축이 하나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임을 쓴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constraint 태그 그 다음에 aim을 쓰겠습니다. 이 aim을 썼을 때 바라보는 축 Z축의 음수죠. 그래서 Z 마이너스 얘는 축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큐브를 넣어주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대신 이제 살펴볼게요. X에도 반응하고 잘 됩니다. Y에도 반응을 하고 Y 방향으로 Z에도 반응을 하고 끝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자, 애니메이션 시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을 마구잡이로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뱅킹이 틀어지게 됩니다. 축이. 한번 보세요. 얘 마구잡이로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틀어지죠. 축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컨트롤 Z로도 안 돌아가요. 컨트롤 Z 여러 번 눌러도. 그래서 다시 하려면 코디네이터 가서 뱅킹 쪽 다시 0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에임이 맞긴 맞는데 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을 또 하나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어느 쪽으로? 그렇죠. 이쪽 축이 어딘가를 바라보게끔 딱 잡아버리면 절대 얘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없겠죠. 이 축을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바라보게 한다면, 잡는다는 뜻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도 추가적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게끔 또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업을 병행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 무슨 축? 얘의 Y축이, 그죠? 어딘가 바라보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브젝트 넣지 않으면 어딜 바라보느냐? 월드의 위쪽을 바라봅니다. 그냥 위쪽 타겟.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엑시, 이쪽은 이제 축 제한을 걸어야 되죠. 어떤 축으로는 반응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그게 뭐냐면 얘의 무슨 축이 됩니까? 그쵸? 이쪽이죠, 이쪽. 이거에는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a임하고 같이 썼을 때, 그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업 벡터가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Z축을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쪽 축이지? 이렇게.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 그럼요. 만약에 내가 에임을 사용하는데 업 벡터까지 추가로 사용해야 된다 했을 때 업 벡터에 바라보는 축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의 축, 위쪽을 바라보는 축 방향. 그런데 제한 거는 축이 헷갈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 하면 에임에서 지정된 축 있죠. 바라보는 축. 이 축을 제한을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양수나 음수와 상관은 없지만 같은 축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업 벡터까지 걸렸기 때문에 절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X 반응하죠. Y 반응하죠. Z 반응하죠. 그런데 아무리 돌려도 축 틀어지는 경우 생기지 않죠. 자, 이렇게 에임은 이론상 정의 내릴 때 언제 쓴다고요? 그렇죠. 타겟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업이나 에임이나. 그런데 에임은 회전하는 축이 하나 이상의 경우, 지금 이거 하나 이상이죠. 아까 포랑은 다르죠. 얘는 이쪽도 지금 반응하고 회전하고요. 이쪽도 회전하고요. 그죠? 하나 이상이죠. 이때 에임을 쓰는 거고요. 에임만 써서는 마구잡이로 움직이면 뒤틀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업까지 병행해서 쓴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업에서 업 벡터 여기에 축은 비교적 쉽게 찾는데 지금 당연히 Y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위쪽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런데 업 벡터의 이 제한 거는 축이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따져보시면 아실 건데 이쪽으로는 반응하면 안 되죠. 이 타겟에. 그런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에임에서 지정된 이 축을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이쪽에 타겟 오브젝트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 월드의 위쪽을 바라보게 된다 했죠. 항상. 예, 그런데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넣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 큐브 1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한번 넣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뒤틀림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 큐브만. 자, 그러면 이렇게 뒤틀림을 조절해 놓으면 이 뒤틀린 상태에서 얼마든지 내가 타겟팅을,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얘도 애니메이션 잡을 수 있겠죠. 깠다 그죠? 뭐 강아지 요렇게 머리 흔들듯이 궁금한데 얘 움직이고 얘 움직이고. 어쨌든 이 업과 에임은 타겟팅하는 거는 똑같고 축이 회전하는 축이 하나냐 두 개냐 이걸 따져서 적용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에임만 써서는 축이 뒤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도 업 벡터로. 근데 뭐 굳이 만들지 않아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 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거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얘를 바라보려 그래요.
예, 만약에 여기다 지정을 하면 잘 보세요. 지금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움직여도 항상 이 Y축이 월드의 위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오히려 타겟팅 지정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 지정을 해버렸다. 그럼 보세요.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틀어집니다. 왜? 얘를 바라보니까 항상.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항상 얘까지도, 그죠? 요렇게 얘까지도 같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까지도 같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얘만 나름대로 뱅킹을 조절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업에 들어가는 이 타겟 오브젝트는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업으로 사용된 오브젝트 뭐 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넣어주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쓰지 않는 경우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업과 에임이 어떤 일을 하는 속성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업을 쓰고 에임을 쓰고, 에임을 썼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업이라는 거를 병행해서 쓴다는 이런 원리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매번 받는 질문이고요. 사용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예, 한번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보시면서 아마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